Hallo zusammen, herzlich willkommen. 자, 여러분 독일어 중고급의 모든 것 오늘로 벌써 제 6강째입니다. 여러분들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믿고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어려운 점 있으시면 이 수업 시간 동안에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 6강으로 어떤 텍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니까 렉션 3 im Restaurant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전히 레스토랑, 식당에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중에서 Gespräch 4, 즉 네 번째 대화, 네 번째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Frau und Kellner 해가지고 뭐예요? 여자분과 이제 식당 종업원분이 같이 대화를 나눈 상황입니다. 자, 일단 먼저 한번 쭉 읽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Herr Ober, wir möchten zahlen bitte 했죠. 자, 우리 지금 이제 지불하고 싶어요. 이제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Herr Ober라는 표현은 더 이상 쓰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Herr Ober라는 표현 자체를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도 예를 들면 식당 가서 종업원분 부를 때, 직원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저기요, 실례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 느낌이 아가씨 약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조금 느낌이 좀 그렇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종업원분 이렇게 좀 부르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Herr Ober라는 표현은 더 이상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그냥 할로 혹은 Entschuldigung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wir möchten zahlen bitte. 자, 계산해 주세요. Ich komme gleich. 자, 여기서도 코마인이었죠. 저 금방 갑니다. 요거죠. 금방 갈게요. Hat es Ihnen geschmeckt? Hat es Ihnen geschmeckt? 자, schmecken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맛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쓸 때 schmecken 있죠. 야, danke. 네, 고마워요. Alles war sehr gut. 전부 다 좋았다. 아주 좋았대요. nur, 근데 only. 뭐만 좀 그랬냐면 der Fisch, 생선 요리가 war ein bisschen zu salzig. ein bissen이 뭐죠? 약간. 근데 zu는 아주 매우 그런 얘기인데 사실 ein bisschen zu salzig 그럼 조금 의미가 상충되거든요. 왜냐하면 ein bissen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이라는 뜻이고 zu를 써버리면 매우, 너무 이제 그런 얘기인데 약간 너무 짜요. 이게 조금 그렇죠, 표현이. 어쨌든 ein bisschen salzig 하든지 zu salzig 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거 살짝 아쉽네요, 표현이. 자, salzig는 요 salz에서 온 표현으로 짠 그런 얘기죠. salzig. 자, das tut mir leid. 안타깝네. 죄송해요. 라는 표현이죠. zusammen oder getrennt. 같이 계산하실 거예요? 따로 계산하실 거예요? 묻더니 zusammen bitte. 자, 그럼 한꺼번에 계산해 주세요. 참고로 독일에서는 getrennt zahlen, 다 따로따로 각자 계산하는 게 아무런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다 합산해서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lso, zweimal Hauswein, einmal Rindersteak, einmal Lachs und einmal Kaffee 했죠. 그래서 das macht zusammen 다 해서 44 Euro. 그래서 44유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자, 그래서 das Mineralwasser fehlt. 자, Mineralwasser fehlt. etwas fehlt 하면 뭐예요? 요거 자체가 무엇이 빠져있다는 거죠. 누락됐다, 빠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Mineralwasser, 물이 빠졌는데요. 물 계산이 안 됐는데요. 그런 얘기죠. Was kostet das? 그건 얼만데요? 이렇게 물었는데 참고로 Mineralwasser. 자,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Wasser를 달라 그러면 식당에서 물 주세요라고 하면 Sprudel, 즉 뭐냐면 탄산수를 일반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Sprudel, mit Sprudel, 이게 탄산수 혹은 Kohlensäure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여기서 특히나 Mineralwasser라고 말하면 특히 탄산이 없는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탄산수를 드시고 싶을 땐 Mineralwasser라는 표현도 좋고 혹은 어떤 표현이 있느냐? Stilles Wasser라는 표현입니다. Stilles Wasser. 자, Wasser는 물이죠. 물. 그 중에서 Stilles. 자, Stil이 뭐냐면 아주 고요한, 잔잔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산수가 있으면 부글부글 물이 끓는 것처럼 그렇게 거품이 나겠죠. 기포가 나겠죠. 그런데 탄산이 없으면 어때요? 고요하고 잔잔한 그냥 일반적인 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Stilles Wasser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Mineralwasser 동일하게 비탄산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Stilles Wasser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das Mineralwasser fehlt. 물이 빠졌네요. 물 계산 안 됐어요. Was kostet das? 얼마인가요? Sie haben recht. 당신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죠? Es kostet 1,50 €. 1,50 €. Das macht alles 45 Euro 50. 45유로 50. 그래서 50 Euro stimmt so. 자, 50유로 내면서 stimmt so. 이대로가 맞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요대로 계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팁으로 가지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vielen Dank für das Trinkgeld. 자, 그래서 팁을 Trinkgeld라고 합니다. Trinkgeld. 음료 돈이죠. 즉
이게 음료 갖다 주고 뭐게 서빙하고 이런 걸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주는 걸 Trinkgeld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우리로 팁이죠. 팁. Ich wünsche Ihnen noch einen schönen Tag. 나는 기원합니다. 희망합니다. 바랍니다. 당신에게 무엇을? noch einen schönen Tag. 그러니까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표현으로 full sentence 쓰면 Ich wünsche Ihnen noch einen schönen Tag 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danke gleichfalls 네, 당신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표현들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봅시다. 어떤 표현들이 있었냐면 자, wir möchten zahlen bitte 했죠. wir möchten zahlen, 우리 계산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zahlen bitte 앞에 다 잘라먹고 이렇게 zahlen bitte 라고 대답을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wir möchten zahlen bitte 혹은 zahlen bitte 라고 말하면 될 것이고 자, 이 zahlen에 관련된 표현으로 zahlung이라는 표현을 명사형으로 보게 될 텐데 ung으로 끊어서 당연히 여성이겠죠. 그 중에서 바를 붙이면 바는 참고로 현금이라는 뜻이에요. 현금, 바가. 그래서 바자롱 하면 뭐예요? 현금으로 내는 거죠. 현금 납부, 바이 아폴롱. 자, 아폴롱 우리가 지난번 뭐 배웠죠? zur Abholung der Karten 했죠. 카드 수령할 때 하는 거. 즉, 바이 아폴롱 이것도 수령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물건 가져갈 때, 직접 와서 가져갈 때 그때 현금 계산하는 게 möglich, 가능합니다. 즉 물건 수령 시 현금 납부 또한 현금 계산 또한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이고 Kartenzahlung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카드 계산하는 거. 현금으로 계산하느냐 카드로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Kartenzahlung möglich은 뭐예요? 아하, 카드 계산도 가능합니다 라는 거겠죠.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표현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표현들이 있느냐 밑에 이런 건 이게 샘플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bitte beachten Sie, beachten Sie라는 얘기는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그런 표현인데 무엇을? das 이거는 영어의 that 이하 문장하고 동일합니다. 자, by uns 우리한테서는 우리 매장에서 우리 가게에서는 이런 식의 우리한테서는 nur 무엇만이 Barzahlung möglich 그러니까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das by uns nur Barzahlung möglich ist. 자, 무엇을 조심해야 돼? 우리는 현금 결제만 받는다라는 걸 조심하세요. Aus Sicherheitsgründen. 자, Sicherheit는 이제 안전이거든. 안전. Grund는 이제 Grund의 복수. Grund는 여기서는 이유. Aus 해서 Gründe 쓰게 되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Aus Sicherheitsgründen이라고 쓰면 안전상의 이유에서 안전상의 이유로부터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안전상의 이유로 können wir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keine 200 Euro oder 500 Euro Scheine 즉 200유로짜리 혹은 500유로짜리 Scheine 지폐죠. 지폐를 annehmen 받아들인다 하는 걸 어땠어요? kind죠. kind.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200유로나 500유로짜리 지폐는 aus Sicherheitsgründen 안전상의 이유로 können wir 근데 kind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받아주지 못합니다. 즉 200유로 이하로만 돈을 받고 200유로 이상 되는 지폐는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aus Sicherheitsgründen 이런 식의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독일 사시다 보면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참고 삼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어떤 식의 표현들이 실제로 쓰이는지. 자, 그 다음에 hat es Ihnen geschmeckt? 음식 괜찮으셨어요? geschmeckt? schmecken이라는 동사 썼는데 사실은 요게 들어가면 좀 더 좋아요. hat es Ihnen gut geschmeckt? 맛있게 드셨습니까? 라는 얘기죠. 맛있게 드셨어요? 괜찮으셨어요? hat es Ihnen 요것도 가로치고 그냥 gut geschmeckt 해도 사실은 알아듣습니다. 자, 혹은 war alles okay? 이렇게 간단하게 물을 수도 있어요. war alles okay? alles war okay 해가지고 다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Ja, es schmeckt mir gut. 자, schmecken이라는 동사는 다티프가 쓰기 때문에 schmeckt mir gut. 나에게 맛이 좋았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Das Mineral, was fehlt. Was kostet das? fehlt. 우리가 봤었던 표현이죠. 뭐? Mineral, was 물이 빠졌네요. 즉, 물이 빠졌다는 게 물이 여기서 그 통에 있는데 빠져나갔던 게 아니라 물이 계산해서 빠졌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거에 대한 답변은 Sie haben recht. 아, 그래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아요. 네, 그 말이 맞네요. 라고 할 때 Sie haben recht라는 표현 썼는데 참고로 자, du hast recht.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옳아. 이제 이런 표현으로 du hast recht 혹은 Sie haben rech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걸 왜 색칠해 놨느냐? Sie haben recht 해서 이렇게 대문자로 쓰게 되면 das recht 이게 참고로 독일어는 어때요? 명사는 문장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Sie haben Recht를 이렇게 쓰면 뭐가 돼요? 이게 얘는 명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의미냐? 너는 Recht, 권리가 있다라는 표현이 돼요. 권리가 있다. 전혀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Du hast Recht 혹은 Sie haben Recht라는 표현을 쓰려면 그때 우리는 글로 쓸 때 소문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대문자로 쓰게 되면 굳이 번역을 하게 되면 당신은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enschenrechte라고 쓰는 게 복수형으로 쓰는 것 중에 Recht의 복수형 Rechte가 된 겁니다. Menschenrechte, 인권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거 할 때 말하는 Recht와 네가 오라, you are right라고 말할 때 그때 Recht는 다르다라는 거. 이때는 명사로 대문자로 쓰고 이때는 명사가 아닙니다. 너는 네가 오라, 당신 말이 맞네요. 이거 쓸 땐 Sie haben Recht, du hast Recht 소문자로. 그리고 권리라는 얘기 쓸 때 인권 이런 거 할 때 Menschenrechte 이런 거 할 때는 대문자로 Recht 그리고 성으로 중성으로 das Recht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걸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das macht alles 50라고 했죠. 45 50 이렇게 45유로 50 해놓고 센트 읽지 않습니다. 45 50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자, 50 stimmt so. 자, 50유로 여기 있고요. 요대로가 맞습니다. 이대로 해주세요. 또 다른 표현으로 machen Sie 50 50유로로 만드세요. 50유로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요거와 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거 50유로로 해주세요. 계산. 나머지 거는 팁으로 드립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50유로 그냥 내고 어떻게 말하냐. geht so. 이대로 됩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팁이에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50 해놓고 stimmt so 해도 되고 geht so 이렇게 해도 되고 혹은 machen Sie 50 50유로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Vielen Dank für das Trinkgeld. 그래서 이렇게 팁으로 나가는 돈 있죠. 그 돈을 뭐라 그러는데 독일어로 das Trinkgeld라고 합니다. Trinkgeld. 해서 요게 음료값 이런 뜻이 아니고 요게 팁이라는 뜻이에요. 팁. 그리고 Ich wünsche Ihnen noch einen schönen Tag. Ich wünsche Ihnen noch einen schönen Tag.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할 때 schönen Tag noch 하죠. schönen Tag noch. 그냥 간단하게 schönen Tag noch 이런 표현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schönen Tag noch.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하루도 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때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Vollsatz로 쓰면 이렇게 Ich wünsche Ihnen noch einen schönen Tag. 나는 wünschen이죠. wünschen 동사. 희망합니다.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무엇을? 당신에게 무엇을? einen schönen Tag. 좋은 하루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Ich wünsche Ihnen noch einen schönen Tag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요걸 간단하게 그냥 schönen Tag noch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로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죠. 그래서 Ich wünsche Ihnen noch einen schönen Tag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으로 Danke gleichfalls. 네, 그쪽도 동일하게 gleichfalls 그쪽도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요때 혹은 ebenso라든지 ebenfalls 이런 식의 표현으로 가지고 똑같은 말 gleichfalls나 ebenfalls 혹은 ebenso 다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가 또 있네요. 자, wir möchten zahlen. 우리 계산하고 싶어요. alles zusammen bitte. 전부 합산해서 계산해 주세요. einmal Käsekuchen. 자, 쿠큰은 케이크이죠. 케이크. 우리로 치면 케이크, 파이나 케이크 이런 종류. Käsekuchen, 그러니까 치즈 케이크와 einmal Obstkuchen, 그러니까 과일 케이크. und drei Kännchen Tee. 자, 티, 그래서 캔션은 조그만 티팟이죠. 티팟. 티포트라고 하는 거. 포트. 차 주전자. 그걸 말합니다. 세 개죠. 그러니까 세 주전자 마셨나 봐요. alles zusammen 다 합쳐서 30 bitte. 30유로래요. 그런데 ich glaube, 내 생각에는 Sie haben sich verrechnet. sich verrechnet.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Wir haben 2 Kannen Tee bestellt, nicht 3. 우리 어땠어요? Kannen. 자, 여기서 Kannen하고 Kännchen 같은 거예요, 사실은. Kannen에 대해서 Kännchen, 작은 표현을 쓸 때 이제 흔히 끝에다가 CHEN 붙이죠. 이렇게. 그래서 Brot에 대해서 Brötchen 하는 것처럼 Kannen에 대해서
캔셴 저렇게 형태가 나온 건데 여기서 같은 의미를 쓴 거죠. 우리는 2개 시켰어. 티파티, 그러니까 포트 2개로 마셨지 3시나 마신 건 아니야. 그래서 Sie haben sich verrechnet. 잘못 계산하는 것 같아. Ich glaube.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얘기죠. Ja, stimmt. 아, 맞네요. Ich habe Ihnen 당신에게 noch eine leere Tasse. 빈 잔을 gebracht. 가져다 드렸죠. Es tut mir leid. 미안하게 됐습니다. 단 그렇다면 24 Euro bitte. 그러면 24유로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상황이 나왔죠. 자, 여기서는 어떤 표현들이 나왔느냐? 봅시다. Ich glaube, Sie haben sich verrechnet. sich verrechnet.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ich verrechnet 혹은 또 다른 표현을 뭘 쓸 수 있어요? falsch rechnen. 잘못 계산한 거. falsch 잘못 rechnen 계산하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Ich glaube 놓고 Sie haben falsch gerechne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rechnen, gerechnet. 그렇죠? verrechnet. 자, 참고로 fair는 비분리 전철입니다. 흔히 동사의 독일어 동사 분리 동사 중에 분리 전철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ankommen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kommen 다음에 안이 떨어져 나가죠. 이런 동사 뭐라 그래요? 분리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갖다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분리 전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앞에 이렇게 붙지만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B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arbeiten 있죠. arbeiten. 그런데 앞에 B가 붙어서 B arbeiten이 된다 한들 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fair 같은 경우 rechnen 앞에 fair가 붙어 있지만 fair는 전형적인 대표적인 비분리 전철이에요. 그래서 fair rechnen에서 fair는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fair gerechnet 되는 게 아니고 그냥 ge가 없이 fair rechnet만 나오는 거죠. arbeiten에 대해서도 gearbeitet인데 bearbeiten에 대해서 begearbeiten 하지 않죠. 자, 보여드릴게요. bearbeiten에서 자, arbeiten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arbeiten 해놓고 participle gearbeitet죠. 그런데 gearbeitet인데 be가 붙어 있다고 해서 begearbeitet 하는 게 아니죠. 이때는 ge가 없이 그냥 요렇게 bearbeitet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verrechnet도 vergerechnet 하는 게 아니고 ge가 없이 verrechnet 이렇게까지만 변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이제 중고급이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Wir haben 2 Kannen Tee bestellt, nicht 3. 우리는 티팟 2개 주문했지 3개 한 게 아니었어. Ja, stimmt. 맞네. 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Sie haben recht.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Sie haben recht. Ja, stimmt. 맞네요. Sie haben recht. 이렇게 쓸 수 있죠. 바로 응용 가능하겠죠. 네,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텍스트를 이번에는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분석을 해봅시다. 자, hair over라는 표현 쓴다 안 쓴다? 더 이상 안 써요. 그래서 얘는 지워도 됩니다. hair over 하지 않고 그럼 도대체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hello 하고 손 들고 불러도 되고 hier 뭐 이렇게 손 들어도 되고 얘는 entschuldigung 하고 불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그냥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도 저기요 이렇게 부르죠. 근데 거기다가 대고 웨이터 이렇게 뭐 종업원으로 이렇게 그 호칭을 부르지 않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헤어 오버란 표현 좀 그런 식의 좀 구식 표현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삼은 보시라고는 들어있지만 그렇게 좀 아시면 좋겠네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독일 생활하면서 헤어 오버라는 표현을 들을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공부해서 나중에 독일 가시면 더더욱 들으실 일이 좀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wir möchten zahlen bitte. 우리 계산해 주세요. 특히 이거 어떻게 줄일 수 있다 그랬죠? 간단하게 그냥 zahlen bitte 해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Ich komm gleich. 네, 바로 금방 갑니다. 혹은 우리 배운 걸로 뭐 할 수 있죠? komm sofort 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gleich라고 할 수도 있고 Augenblick bitte. 그렇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혹은 kleinen Moment bitte. 당연히 가능하죠. sofort 이런 거 다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죠. Hat es Ihnen geschmeckt?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좀 더 좋게 Hat es Ihnen gut geschmeckt? 정말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좋다 그랬죠. Hat es Ihnen gut geschmeckt? 했더니 Ja, danke. 네, 감사합니다. Alles war sehr gut. 전부 다 아주 좋았어요. Nur 그런데 뭐가 좀 문제냐면 Nur der Fisch war ein bisschen zu salzig.
자, ein bisschen salzig 혹은 zu salzig 둘 중에 하나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ein bisschen zu salzig 그러니까 약간 좀 많이 짰어요 라는 ein bisschen zu salzig 좀 짰대요. 자, 짠 거 말고 예를 들면 단 건 뭐예요? süß죠. süß 단 거. 너무 기름져요. 어떻게 씁니까? 기름져요. 자, 기름이 뭐죠? fat죠. fat 지방. 그래서 fetish라고 말하면 이 개를 붙여서 fetish라고 말하면 아 너무 기름져요. fetish. süß, salzig 이런 식으로. 혹은 신 건 뭐죠? sauer죠. sauer. sauer. 실 땐 sauer, 기름질 때 fetish. 요거 이 개 붙은 겁니다. fat에다가 fetish, süß, salzig.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표현들은 다 담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ein bisschen zu süß. 뭐 너무 달아요. war zu süß 혹은 ein bisschen süß 혹은 ein bisschen fettish 좀 기름지네요. 혹은 zu fettish 너무 기름지네요. 혹은 zu sauer 너무 셔요. 혹은 ein bisschen sauer 좀 살짝 좀 시네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das tut mir leid. 미안해요. 안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zusammen oder getrennt. 혹시 합산해서 계산하실래요? 혹은 getrennt 따로 계산하실래요? 그랬더니 zusammen bitte. Also zweimal Hauswein, einmal Rindersteak, einmal Lachs und einmal Kaffee. Das macht zusammen 44 Euro. 다 합쳐서 44유로랬네요. Das Mineralwasser fehlt. 그런데 어때요? 물이 빠졌네요. 물 계산 안 하셨어요? Was kostet das? 이건 얼마인가요? Sie haben recht. 그쵸? 맞네요. 당신이 옳습니다. Sie haben recht. du에 대해서 du hast recht였죠. 소문자로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Mineralwasser는 뭐예요? 탄산 없는 물. Es kostet 1,50 Euro. 1유로 50이래요. Das macht alles 다 합쳐서 45 Euro 50. 숫자 읽을 때, 돈 읽을 때 45유로 50센트 뒤에 센트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말로는 센트를 붙이지만 45유로 50 이렇게만. 그러니까 45 Euro 50 이렇게만 읽습니다. 그리고 50 Euro stimmt so. 자, 요대로 해주세요. 요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geht so 해도 되고 machen Sie 50 Euro 이렇게 되겠죠. Vielen Dank für das Trinkgeld. 요건 팁. 자, 팁 주셔서 감사하고요. Ich wünsche Ihnen noch einen schönen Tag. Danke gleichfalls. 이렇게 했죠. 네, 그쪽도요. 자, 그 다음 대화. Wir möchten zahlen. 자, 우리 계산하고 싶어요. Alles zusammen bitte 전부 다 한꺼번에 계산해 주세요. Einmal Käsekuchen, einmal Obstkuchen und 3 Kännchen Tee. Alles zusammen 30 Euro라고 했죠. Ich glaube, Sie haben sich verrechnet.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 Sie haben sich verrechnet. 좋은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 Sie haben sich verrechnet. 혹은 이게 기억이 안 나면 Sie haben falsch gerechne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Wir haben 2 Kannen Tee bestellt, nicht 3. 3개가 아니라 2개의 티팟을 주문했었어. Ja, stimmt. 당신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Sie haben recht 쓸 수 있겠죠. 자, 앞에 있는 표현 중에 뭐였죠? Sie haben recht. 어디 있죠? 네, 그렇죠. Sie haben recht 요거하고 여기서 ja, stimmt 같은 표현이겠죠. Ja, stimmt. 네, 맞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자, ich habe Ihnen 당신한테 noch eine leere Tasse 빈잔 갖다 드렸던 거죠. 빈잔을 gebracht 했던 거죠. Es tut mir leid. 미안해요. Dann 24 Euro bitte. 그러면 24유로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표현들을 봤어요. 예를 들면 Sie haben sich verrechnet.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Ich glaube. 제 생각에는 Sie haben sich verrechnet.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라든가 앞에 있던 표현 중에서는 예를 이런 거 stimmt so 같은 것도 간단한 표현이지만 geht so라고 쓸 수도 있고 machen Sie 50 Euro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vielen Dank für 해놓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원하는 걸 넣으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ielen Dank für 해놓고 뭐라고 하면 돼요? für die 자, 초대 뭐죠? 초대 Einladung이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vielen Dank für die
Einladung.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쓸 때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Vielen Dank für를 덩어리째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놓고 외워두시면 요긴하게 쓰겠죠. Vielen Dank für 해놓고 뒤에다가 예를 들면 어떤 식, 뭐 선물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초콜릿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넣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은 덩어리째로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Sie haben recht라는 표현, Du hast recht,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당신이 옳습니다 이런 표현 쓸 때 알아두시면 좋겠죠. 앞에 있는 표현 중에서도 hat es Ihnen gut geschmeckt? 요런 표현 맛있게 드셨습니까? 요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표현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계산할 땐 das macht zusammen 해서 얼마 이렇게 계산할 때 쓰는 표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im Restaurant 해가지고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마주칠 수 있는 상황과 실제로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은 특히나 잘 외워두시면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일상 독일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실 때 기왕에 공부하시는 김에 이런 표현들은 잘 적어두시고 제가 또 같이 쓸 수 있는 표현들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옆에다 같이 필기해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실상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생활 독일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uf Wiedersehen.